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 업종 중에 저희가 항상 팔로우하는 업종이 있죠. 바로 가장 핫한 전기차 시장입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00%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더블업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네. 그래서 2022년에 뭐 여러 가지 핫한 것이 있지만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투율이라고 그러죠. 그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가 몇 %냐? 네. 2020년에 5%에서 2021년에 평균으로 연간으로 한 14%인데요. 네.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20%를 넘어간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2020년에 한 130만 대인데 지금 11월 달까지 보면 아마 280만 대? 뭐 네. 그 정도까지 지금 왔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12월 달까지를 포함을 하면 대략 한 319만 대, 뭐 한 30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1.5배 이상 커졌고 지금 2022년에도 예측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600만 대는 무조건 넘어간다. 600만 대. 그래서 이제 2배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주목할 일인데, 그래서 그 대신 월간 단위로 한번 보면 그 작년 11월 아직 12월 달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11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자동차 월간 판매 대수 중에서 전기차가 18%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5분의 1이 이제 전기차라는 거죠. 판매가. 근데 이게 이제 침투율이 이 정도 되면 더 급속도로 보급이 돼서 우리도 요즘 보면 뭐 시내에 보면 전기차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때문에도 보지만 또 이제 그만큼 대량 보급되면 성능이나 AS나 또 충전소나 이런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대세가 돼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누가 1등이냐 그럴 때 1등이 비아디입니다. 2등이 테슬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있는데 지금 작년 11월, 뭐 12월을 추정치로 집어넣으면 비아디가 대략 한 60만 대, 그리고 테슬라가 한 39만 대, 40만 대 정도, 요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안에서의 판매는 11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갭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비아디가 확 올라갔고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주춤거리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 캐파가 뭐 50만 대 캐파기 때문에 이미 한 39만 대, 40만 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캐파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점유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대신 이제 니오하고 샤오펑, 리오토를 보면 이 당연히 니오가 선두주자였지만 네. 니오가 이제 최근에 좀 빌빌거립니다. 그래서 샤오펑이 니오를 추월을 해요. 네. 그래서 니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이전이나 뭐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10월 달에 툭 떨어졌다가 11월, 12월에도 한 10,000대 수준.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한 9만 1,000대.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는 5,000대 레벨에서 이것이 10,000대로 올라왔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15,0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네. 아마 연간으로 보면 샤오펑이 리오를 추월하는 네. 거의 한 10만 대 가까이를 팔고 있고, 그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합니다. 7,000대에서 뭐 이제 13,000,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9만 대. 그래서 순위로 보면 샤오펑이 1등, 리오가 2등, 리오토가 3등.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는 니오가 제일 큰 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습니다. 많이 따라잡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아디하고 테슬라 두 개를 놓고 보면 이제 비아디가 그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테슬라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 안마켓으로 보면 비아디가 21%, 테슬라가 12%.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는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 니오, 샤오펑, 리오토인데 지금 금년 4, 4분기 들어서 샤오펑이 확 올라갔고 네. 또 리오토도 선방하고 있는데 니오만 이제 주춤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금년도 시장에서 특징은 비아디가 확실한 1등, 그 다음에 니오의 하락, 샤오펑의 이 등장.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끼는 점이 어떤 한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리 스테이지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니오가 지난번에 우리가 니오 시리즈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니오 CEO가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특히 IR을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정보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걸 잘 전달하는 것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펙트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30%로 세계 1등. 뭐 대수로 한 2,500만 대인데 미국이 한 1,500만 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47%까지 먹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이 사실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뭐 93년 이후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을 보면 이게 경기하고 밀접해요. 그래서 이 98년에 아시아 위기 때 빠지고 2001년 닷컴 버블 때 빠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졌는데 2020년 이때 이제 훅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서 전기차가 새로운 혜성처럼 이제 등장한 것이 주목할 만하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인가요? 초에 테슬라가 그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93만 몇천 대를 해가지고 뭐 주가가 하루에 뭐 10몇 %가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테슬라를 보면은 그 1월 4일 기준인가 그런데요.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토요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12개 회사를 다 합쳐도 테슬라 한 개 정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의 힘이고,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작년에 93만 하여간 반올림 회사 한 94만 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그 12개 회사, 요 회사들을 다 합치면은 대략 한 4,6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94가 4,600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또 리비안과 루시드도 포함되는데 시가총액 상당히 높습니다. 또 뭐 재미난 건 바로 니오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니오가 좀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니오가 650만 대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보다 시총이 커요. 네. 그리고 그 샹하이 자동차 SAIC보다도 더 크고요. 중국에서 1등하는 자동차 회사보다도 이게 한 10만 대 겨우, 9만 대 겨우 만들고 있는 이 자동차 회사가 이게 650만 대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버블이 있냐 없냐 이건 뭐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있지만 하여간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잠깐 보면은 이게 작년에 49만 9천 대에서 금년에 94만 대 팔아서 87% 늘어났어요. 뭐 차종별로 보면은 이제 모델 3하고 Y가 완전히 올라섰고 이제 문짝이 X자로 열린 X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쭉 늘고 있습니다. 증가율도 괜찮고 이제 누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이 전기차 전체를 한 230만 대 정도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이제 세계 시장의 47%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떤 이제 포지션을 놓고 보면 요게 2020년에 이제 중국에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해서 그때 점유율 19%에서 이게 금년 3분기에 55%까지 쭉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제 31%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중국 시장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중국 시장 안에서는 어떠냐 놓고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왼쪽 차트에서 빨간 게 비아디고 파란색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 이후에 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점유율로 보면은 이제 둘 다 비아디나 테슬라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비아디하고 테슬라 점유율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놓고 보면 이 중국에서의 비중이 한 54%고 유럽에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물량을 빼다가 유럽에다 갖다 놓는 것 때문에 중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안에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뭐 캐파 자체를 봐야 되는데
유럽이 가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델별로 생산 캐파는 2021년이 한 135만 대 정도,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증설하는 것하고 베를린 공장 가동되고 오스틴 공장도 가동이 되면은 캐파는 한 235만 대 정도로 이제 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가동이 연초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생산되는 시점을 좀 감안을 하면 금년도에 생산이 대략 한 94만 대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71만 대 정도? 요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생산량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보다도,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생산을 그때그때 못 해줘서 이 판매 대수가 나오는 거라서 생산 캐파가 높아지면 그대로 그 매출에 반영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 생산량을 집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자체도 문제고 원부자재의 수급이 특히 이제 전자부품, 이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캐파가 확보가 안 되면 뭐 전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죽음의 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술 확산 곡선에서 보면 2.5, 13.5, 34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얼리 어답터들이 사고 난 다음번에 이게 이제 대중화되는 그 시점에 계곡이 하나 있다는 거죠.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멍이 크레바스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빠져 죽는 놈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놈이 크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에 그 보급률이 지금 중국이 18%까지 올라왔고, 평균으로 봤을 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4%대예요. 바로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거의 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화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34%까지.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20%대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전형적인 캐즘에 빠진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살아남는 놈하고 어떻게 보면 죽어나가는 놈이 내년도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캐파를 못 늘리는 자금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도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 예를 들어서 연산 30만 대, 20만 대를 도달을 하면 바로 이제 BEP 올라가게 되지만, 그걸 도달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뭐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니까 영업 손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사가 전력 투구해서 캐파를 늘리는 쪽, 그다음에 캐파를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확보를 못하면 캐파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이게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왜 비아디아하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냐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 뭐 그 전기차 모델이 거의 80개 이상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빅가이들이 다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치열한 경쟁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튀지 못하면 이제 시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배터리하고 이게 반도체, 이걸 또 어떻게 확보를 하냐는 것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부품이나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로또 단위가 큰 놈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싶어야지 작은 놈한테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쫓아 들어왔지만 여기서 교통 정리가 될 거다. 근데 교통 정리가 될 때 문제는 이게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가격을 빨리 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2022년은 뭐 전쟁인데, 지금 배터리를 놓고 보면 중국이 44%, 우리 한국이 33%, 일본이 15%입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면 CATL이 29%, LG가 22%, 일본의 파나소닉이 14%, 비아디가 9%. 그래서 이 배터리 시장도 이제 완전히 과점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배터리 회사한테서 배터리를 누가 안정적으로 공급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을 누가 갖고 있냐가, 이게 이제 투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전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하고 세계 최강인 미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를 보면 2020년에 미국이 한 1억대 조금, 1억 1천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은 자동차 보유 대수가 2억 7천만 대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10년에서 15년 이 사이에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장의 포텐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는 전 세계 그냥 백화점인 거죠. 누구나 들어와서 다 장사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전기차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가 전체 47%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2억 7천만 대가 이게 10년에서 15년 내에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랬을 때 이 포텐셜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차 그 사이에 봤습니다만은 이게 단기적인 주가 수급보다가는 이게 시장에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돈 번 놈은 노다지를 캔 놈이 아니고 청바지 장사하고 수은 장사가 돈을 번 것처럼 똑같이 이것은 전기차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터리 전쟁이고 원자재 확보 전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의 그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세게 이제 조정을 받아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알려진 팩트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중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30% 줄인다. 이게 이제 최대 악재예요. 그럼 이제 왜 줄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은 130만 대가 300만 대, 600만 대. 그래서 중국이 뭐 전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씩 떨어져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30% 줄이더라도 생산 캐파가 130만 대에서 300만 대가 되면 마진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원가의 이 하락 속도가 30%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600만 대로 되면 거기서 또 30%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만 내버려둬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시장이 형성되는 소위 말하는 얼리 어댑터들이 사고 나서 대중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보조금 악재는 단기적 이슈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전체 자동차의 절반을 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는 것, 이제 그걸 포커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놓고 보면 그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들은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서 그 고평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차익을 실현시키는 아마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고, 또 일부 칠레나 뭐 이런 데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리튬 광산을 구개하겠다. 네. 이런 것들도 심리적인 충격을 맞습니다. 줄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서 리튬 광산하고 배터리하고 전기차를 풀 라인업을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렇게 뭐 5년에 10배가 커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 저것은 이제 단기 수급의 악재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이게 이 시장의 포텐셜을 다시 이제 밸류를 인정받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12월 달에 사는 걸 보면 그 심천 시장에서 보면 10대 순매수 종목 중에서 4개가 배터리 회사였다는 것, 그것들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전망 시리즈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고 전망을 해봤는데요. 뭐 저는 이제 소장님 같이 진행하면서 나름의 어떤 이 올해 투자 전략, 중국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관심 분야, 본인의 전망과 저희 이제 채널에서 소장과 함께한 이 전망들을 같이 접목해 보면서 2022년 투자 전략을 잘 한번 세워보고 좋은 결과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2022년 중국 업종 전망 시리즈 지난번에 저희가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더블을 갔는데 또 2배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섹터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종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망한다고 망했다고.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1월 9일 날 이제 기사를 썼어요. 중국 반도체는 망했다라고요? 그렇죠. 불기가 자초됐다. 이제 그러고도 우리 한국의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썼고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가 이제 뭐 그렇게 썼다고 그러면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죠. 근데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세계적인 이제 특히 서방 미국하고 영국의 언론사들이 오보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2020년에 보면은 그 중국이 인구가 감소한다. 그걸 누가 먼저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중국 끝났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는
1200만 명 인구가 늘어났어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완전 오버인데도 파이낸셜 타임즈는 내가 잘못했다. 그 오버야. 이렇게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특히 이제 보면 뭐 우리나라에도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이 금융위기 온다. 헝다 때문에 큰일 났다. 그 얘기들이 뭐 최근 한 서너 달 동안 도배를 했었죠. 미국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나 그렇죠. 보네요. 미국발을 그대로 이제 한국이 인용을 하거나 그걸 우리가 이제 리피트를 했는데 네. 지금 뭐 헝다 때문에 중국에 위기 온다. 지금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참 저희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지금 지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분위기 굉장히 험악했고 위기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하고서 네. 이제 유명 브랜드가 얘기하면 그냥 갖다 베끼고 또 베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한 거 보면 반도체 굴기에 실패했다 그러는데 6개 기업들 지방 정부하고 같이 질렀는데 청두, 거신, 허페이, 신롱, QXII, IC, 난징, 타코마, HSMC, 산시, 쿤통 요 6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했고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회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에서 이생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생은 망이다. 그렇죠. 이게 뭐가 이제 웃기냐 그러면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랑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 오버를 잘 내요.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중국이 금융위기, 미중 전쟁 이후에 그 기자들 전쟁이 붙었어요. 미국도 중국 기자 추방했고 중국도 이제 미국 기자 추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한테 정보를 주질 않아요. 중국이. 혹시나 티잡힐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예전 같았으면 뭐 정보를 얻기도 쉽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했는데 이게 완전 내부적 브로킹이 된 거죠. 그래서 정보 소스가 막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카더라 정보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이 정보를 이제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파원처럼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보를 체크하면서 진짜 정보를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정보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상을 하는 기사들이 그 기사들이 많이 말씀이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명성에 기댄 건데 네. 그래서 23억 불, 아까 6개 기업 23억 불 투자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하나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 자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네. 지금 반도체 라인이 우리 삼성이 5나노짜리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171억 불인가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대체적으로 SK하이닉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나노짜리 하려고 그러면 150억 불 들어가요. 그리고 7나노 한다고 하더라도 한 130억 불 들어가야 되고 이게 40나노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억 불 정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네. 40나노짜리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23억 불 6개 회사가 다 투자한 게 23억 불인데 네. 23억 불짜리 가지고는 40나노 라인 반 개밖에 못 쪄요. 근데 그거 갖고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걸 전혀 체크하지 않고서 이제 중국의 6개 회사들이 이제 망하는 바람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자초됐다. 이렇게 막스 갈기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누가 하냐 그러면요. 아까 보셨던 그런 회사는 전 세계에 지금 파운드리 탑10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 중국 기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SMIC고 5등하고 네. 두 번째가 화홍 반도체라고 하는 게 6등한 전 세계 파운드리에 5등, 6등하는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런 회사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중국이 반도체 국가 펀드를 2개를 만들었어요. 2014년에 하나 만들었고 19년에 만들었는데 그 2개가 합쳐가지고 대략 한 550억 불, 그래서 한 60조 정도의 펀드를 만든 거예요. 이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반도체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반도체 펀드가 투자해준 그 기업들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사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빅펀드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그게 말씀이죠. 뭐가 들어가냐면 칭화윤리가 들어갔고 네. SMIC가 들어갔고 삼안광진에 들어갔고 화홍 반도체가 들어갔어요. 이런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육성하는 것이지 아까 망했던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냐. 네,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가격이나 이익이나 이게 아니고 수급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빅가이들 북방화창, 뭐 기가디바이스, 뭐 웨얼 이런 회사들이 다가 반도체 일기 펀드가 투자해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상장하고 이익도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일기 펀드 입장에서는 자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액면가 500원에 질렀는데 지금 이게 뭐 20배, 30배, 50배가 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했던 5% 지분, 10% 지분을 그걸 지금 팔고 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시장의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 이슈로 해서 그 반도체 업종 주가가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이제 외국인들은 먼저 팔아치운 거고. 그래서 그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쩌면 수급 뭐 단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반도체 굴링 이런 회사 가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반도체는 주고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보면 미국이 13%인데 중국이 16%입니다. 미국보다도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말고 보면은 중국의 탑10 회사는 하이실리콘, 이제 웨열 반도체, 그다음에 이 지신웨이, 원타이커지, 뭐 그 자광 그 중화윤회 계열 회사, 뭐 양츠 메모리, 그 자오이 창신, 뭐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를 산업을 육성한 핵심 회사들이지. 아까 보도난 6개 회사는 이 회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보도가 묵탈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건 이제 미국이 만든 건데 그 정부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토탈 코스트를 낮추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중국의 정부 지원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제 그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중국이 이생망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엉터리라고 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실력이 얼마나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뭐냐면 로직하고 낸드하고 디램, 그래서 로직으로 설명하면 제일 쉬운데 지금 중국은 12나노 정도를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선진국 기업은 5나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하고 그 TSMC가 2나노, 3나노를 갖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품이 나오는 건 5나노예요. 최첨 단위. 근데 지금 중국은 12나노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고.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인텔, 삼성, TSMC, 글로벌 파운드리, SMIC, UMC 요걸 보면은 지금 SMIC 중국에서 1등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2019년에 14나노를 했고 2021년에 지금 10나노 쪽, 12나노까지는 들어왔고 10나노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예. 장비를 지금 먹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요 정도 수준은 우리 삼성의 2016년 기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우리 삼성의 2016년 정도 수준까지 따라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중국이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하면서 2025년에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70%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물 건너갔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언론 방송. 그거 좀 이제 엉터리인 것이 작년에 지금 중국의 국산화율이 한 16%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테크 산업은 라이프 사이클이 뭐 1년, 2년 만에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6년 전, 7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플랜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건 엉터리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중 전쟁이 있기도 전이고 또 지금처럼 메타버스니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이 얘기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리고 코로나19가 나기 전 스토리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7년 전에 만들어 놨던 스토리를 지금 자꾸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목표 달성을 못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여기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망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자체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2025년까지 지금 한 15%, 16% 국산화율을 대략 한 이제 20% 정도 맞추겠다. 그래서 1년에 한 1% 정도 국산화율을 올리겠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의 기술 수준은 지금 이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은 반도체를 14나노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SMIC가 14나노를 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은 10나노 이하 정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얘들 목표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망한 거라기보다는 한국의 2016년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펀드가 뭐에 주로 투자를 하냐면 반도체 제조 쪽에다가 한 3분의 1을 투자해주고 설계, 패키징, 장비 재료, 소재에 이제 나머지 한 33%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기 펀드는 제조 쪽보다는 장비 재료, 소부장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해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의 국산화를 이룬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반도체가 그러면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얼마나 엉터리냐 그러면 이 파운드리 가장 크게 문제인데 파운드리 업체들의 점유율을 보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SMIC하고 중국에서 2등하는 파운드리, 세계에서 6등하는 화홍 반도체를 보면요. 2021년에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했고 또 브로킹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점유율이 올라갔냐. 망했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이게 디지털 TV 이걸 중국이 전 세계에서 50%에서 80%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내부 수요만 갖고서도 이게 넘쳐났다는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기기들을 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를 봤기 때문에 이 수요가 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이것이 중국이 굴기가 자초됐다고 그러면 점유율이 뚝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 반도체로 놓고 보면 이제 그 장비,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ASML이 아까 말씀하신 10나노 이하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를 만드는데 이걸 삼성하고 TSMC 정도한테만 공급하지 다른 나라에 지금 공급할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장비나 재료 같은 것들을 이거를 아직 제대로 국산을 못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 반도체의 최대 약점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빨리 그 첨단 제품을 못 만들게 발목을 계속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첨단 반도체 이 라인을 건설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쪽에서도 ARM이라고 하는 이 툴 회사가 요거를 이제 그 중국으로 안 파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화해가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램이나 낸드 쪽이 여전히 약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이제 국산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약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가 좋냐 그러면 응용단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5G 세계에서 1등. 그리고 스마트폰 생산 판매 세계 1등, 소비 1등. 뭐 로보틱스, 로보틱 세계 1등. 그리고 이번에도 참 보면 우리가 그 CS 쇼에서 한국의 로봇하고 AI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거의 시장을 다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막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뭐 그게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 CS 쇼를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미국의 빅가이들, 빅테크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빠졌고,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국과 싸웠기 때문에 중국은 단 한 개의 기업도 CS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빠진 데에서 우리가 이제 전시를 하면서 우리끼리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사실 CES 뭐 2017, 2018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테크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테크에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미래를 대변하는 게 CES였는데 미중 전쟁이 심화되고 중국이 빠지고 또 코로나가 심각화되면서 CES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뭐 AI하고 로봇을 갖고서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CES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과장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선수들, AI, 로봇의 진짜 선수는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얘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를 잘하고 있냐, 그걸로 보는 것은 넌센스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진짜 프로 선수, 호랑이하고 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 정글에서 내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당사자들은 글로벌 상황에서 자기 수준 정확히 아는데 오히려 언론이 붙이기에서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중국은 응용단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또 네. 하나 이제 또 중국은 반도체 회사들이 급속도로 지금 13,000개 정도가 이제 있는데 아, 맞네요. 이 부분에 거의 상당수가 설계, 디자인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 디자인 실력이 중국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걸 만들려고 하면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실리콘 공급의 68%를 중국이 합니다. 소부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미래에 이제 차세대 반도체가 이제 갈륨 비소 반도체, 네. 뭐 SiC,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건데, 지금 이 갈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97%를 중국이 이게 생산하고 이게 매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소재에 대해서 이게 중국이 무지 세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건 중국은 아직 반도체에 있어서는 장비나 재료나 뭐 이런 쪽에서 이 걸음마 단계임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기초 시장 이것이 워낙 강하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지금 그 중요한 메모리든 뭐 이런 그 제품에서 전 세계에 빅가이들이 다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인텔 들어와 있고, TSMC 들어와 있고, 우리 삼성 들어가 있고, 뭐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도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문 닫고 싶어 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삼성도 시안에 공장을 하나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첨단 장비를 못 넣게 해서 안 됐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시 공장에다가 이제 EUV 장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못 넣게 해가지고 안 한 거죠. 그 얘기는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더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업의 판단은. 그렇죠. 그리고 TSMC도 이제 최첨단 장비는 안 되면 최첨단 장비가 들어간 공장은 미국에 있지만 레거시 제품은 상해에다 짓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반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공장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중국이라는 것이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 굴기가 실패한다. 이것보다는 시장이 있으면 기술이 어떤 형태는 따라가게 돼요. 돈이 되는데 저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목조로 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것이 신장 위구르적인 인권 문제예요. 근데 이 세계 전기차 1등하고 앨런 머스크가 상하이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도 지었지만 이번에 보면은 신장 우르무치에다가 테슬라 대리점을 개설을 했어요. 이건 뭐 완전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부한테 대드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럼 테슬라 문 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했어. 네. 근데 그건 테슬라는 좀 미친 거 아니야? 앨런 머스크는 그러지만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11월 달 기준을 보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0%가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에서 1등하는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버려갖고서는 절대 세계 1등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제 미국인의 정서나 정치권의 정서하고는 달리 액션을 한 게 바로 이제 그 테슬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중국 반도체가 약하긴 한데 문제는 전 세계 반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다 여행을 해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이게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사 테스트는 이제 동남아에서 하고 이게 최종 제품은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요게 완제품 수출해서 소비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최하 4개에서 8개 나라를 거치고 그리고 이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거리를 보면 25,000마일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진짜 말씀하신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제품 하나 만들어서 최종 제품까지 가는데 10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공장이지 중국 하나, 한국 하나, 미국 하나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핸드폰의 81%, LCD TV의 57%, 노트북의 70%, 디지털 카메라의 75%를 이게 중국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도 중국에서 공장을 안 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팔아먹으려면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가 뭐 우리가 보는 2006년부터 이제 난리가 났지만 스마트폰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인 소비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새로운 그림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전기 자동차죠. 근데 전기 자동차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전자 제품이 거기다 반도체가 무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전쟁은 결국은 이게 미국 중심의 이제 그룹하고 또 다르게 놓고 보면 그 중국 중심의 그룹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의 양다리를 걸치는 이제 이런 그룹 세 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유럽이 서로 합쳐지는 이런 그림으로 글로벌 이제 분업을 하고 이루어졌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미국이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가 하고 있는 부분 세부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장비, 재료, 소재는 원래는 한 개 갖고 다 하다가 이게 세 개로 나눠지면 수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비, 재료, 소재들은 오히려 시장이 확 커지고 최종 제품은 공급 과잉의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전기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기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연결돼서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부분이네요. 똑같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앞으로 지금은 핸드폰이 뭐 고성능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AI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첨단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혁명이 스마트카 혁명으로 이어지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월세저널이 얘기했던 그 중국 반도체 굴기는 그 엉터리다. 이렇게 굴기 자체는 엉터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증거는 딱 두 가지로 첫 번째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계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2년에 이게 좌초됐다고 그러면 점유율이 떨어져야죠. 반증하는 증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8년부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파란 색깔이 상해 지수고요. 위에 보시는 노란 색깔이 반도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는 이제 2018년 미중 전쟁하면서 1.37, 37% 올라가는 반면에 지금 반도체 지수는 3.89, 289%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스저널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 자초했고 망했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은 이 정부, 금융, 그리고 이제 인재, 자원 이 세 개를 다 이제 반도체 국산화에 왕창 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법인세 10년 동안 깎아줄게. 예를 들면 28나노 이상 되면 뭐 이런 일들. 그 반도체 장비 수입하는 거 세금 빵으로 해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날린 것이 그 반도체 인력 없어가지고 반도체 공학과 정원 늘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죠. 뭐 제일 좋은 학교부터 왜 거기만 늘려주냐 형평의 원칙에서 건난다 뭐 이래가지고 인원 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람 때문에 난린데 우리는 그러지만 중국은 사람이 모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칭화대학에 반도체과의 정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반도체 단과대학 하나 만들어라. 대학을. 중국의 유명 공대에 반도체 단과대학이 그 사이에 5개인가 6개인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국복 목사님은 얘기했던 부분에서 중국이 무서운 점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을 우리는 정원 갖고 얘기하는 얘들은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해버리는 이제 인력, 자금, 세제, 정책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혜를 받는 놈은 뭐 전 세계에서 최대의 이 수혜주가 되죠. 그게 이제 중국의 디바이스 메이커들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은 오히려 반도체 국산화를 전 세계 어디서도 보지 못하는 정부 지원, 자금 지원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30%밖에 못 올랐지만 최근 그 4년 동안에 반도체 지수는 289% 올라가는 이런 기업을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3배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평균은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이제 6배, 9배, 10배가 올라간 종목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서방의 이제 매체들이 얘기하는 중국 반도체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굴기자초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네 목표에 따라서 또박또박 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한테서 놓고 보면 중국이 당초에 가려고 하는 스피드보다는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은 나오지만 중국이 절대 포기하거나 이것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당초보다도 느린 걸음으로 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박수치고 있거나 욕하고 있을 사안은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격차를 한 2배나 3배를 늘려서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빨리 가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뭐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브로킹하면 다 죽었다. 그래서 투자 리스트에서 반도체 업종 다 빼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네.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게 유망 업종이라는 거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반도체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제 모두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 반도체 국위가 좌초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반도체 국위가 성공하길 바라거나 혹은 좌초되길 바라는 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중국 반도체 기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뭐 투자 전략을 세우든 아니면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든 정확한 전략이 세워질 건데 잘못된 오판된 정보로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업종에서 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네,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중국의 시리즈로 한번 그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 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2022년 업종 종말 지난번 시간에도 다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엔? 오늘은 그 TSMC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TSMC의 실적으로 반도체 경기를 한번 보면 어떨까? 지난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의 반도체 국이 실패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로 접근해 봤는데 이번에는 최근 어떤 TSMC의 중요한 실적 이 내용을 보고 한번 올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삼성전자가 뭐 말 많았잖아요. 그게 뭐 이게 D램 경기 이게 뭐 이제 지옥으로 간다, 네. 뭐 공급과잉 생긴다 그렇게 떠들다가 결과적으로는 D램 가격 올라가 가지고 네. 이제 뭐 10만 전자를 가야 되니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좋았고.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 6만 전자 간다고 뭐 아우성 칠 때 반도체 D램값 빠져도 어떡하냐 뭐 이랬는데 이제 또 이 반도체 에너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럴 거 없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가 그냥 그대로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 매출액, 분기 매출액을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시장에서 많은 얘기는 기우였다.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네. 이 D램 가격의 가점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D램 시장에 한 20개에서 30개 회사가 있다가 이거 3개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3개에서만 있다고 이거는 묵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점의 그 협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합을 뭐 하지 않아도 단합 그렇죠. 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바보가 아니면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 20, 30개 회사가 있다고 하면 가격 떨어질 때 내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증설을 하는 놈이 나오겠죠. 네. 근데 문제는 세 놈밖에 없는데 큰 놈이 50% 먹고 작은 놈이 이제 25% 이렇게 먹고 있으면 네. 셋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또 삼성자가 되는 치킨 게임으로 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치킨 게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5%, 10% 오버 캐패시티라고 그러면 생산량을 10% 줄여버리면 그럼 바로 이게 쇼티지가 5% 나게 되면 가격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매출액 최고 매출액의 비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계 반도체 판매가 한 25%로 이제 2020년, 21년 이게 이제 19년을 저점으로 올라갔고 내년은 금년이죠. 2022년은 한 11% 약간 성장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보면 설비 투자는 34%로 이제 엄청 늘린 거죠.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 내년에 2022년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반도체는 설비 투자에서 공장 돌아가려면 지는 데만 2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2024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비 회사들이 이제 녹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이제 TSMC를 갖고서 세계 반도체 경기를 보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여기에 보면 웨이퍼 생산 캐파로 보면은 타이완이 이게 지금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타이완의 TSMC 정도 실제로는 요것의 이제 동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TSMC가 얘들은 이제 사실은 인가공만 해주는 건데 이게 세계에서 3등이에요. 근데 삼성이나 인텔은 자기네 거만 하니까 그렇고 이제 TSMC는 전부 남의 것만 이제 만들어주면서 3등을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 애지간한 이제 반도체 메이커들은 얘한테 다 주문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공급처가 좀 센 애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TSMC가 결국은 세계 반도체 경기의 풍향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SMC가 주문이 주도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나쁘다는 얘기고. IT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에 3등.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금년에 1등 했어요. 인텔을 제끼고. 그리고 이제 인텔은 마이너스 1%였지만 삼성은 34%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텔을 완전히 이제 얻었는데 반대로 이제 AMD가 이제 왕창 올라왔죠. 지금 11등 하는 AMD를 보시면 65% 플러스 났어요. 그 리사 수라고 그 CEO가 그 대만 출신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AMD가 TSMC를 왕창 밀어주는 거죠. 같은 이제 대만 계열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제 선방했냐 그러면 디램 가격입니다. 2021년에 지금 디램 가격이 이게 뭐 떨어진다 공급관이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간 거죠. 네. 그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수혜를 받고 그리고 2020년에도 TSMC는 3등에서 삼성이 2등하고 1등 했는데 인텔이 1등 했는데 2019년에도 3등 2018년에는 4등 그래서 이게 빅3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제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문하는 기업들의 경기는 TSMC를 보면 된다. 이 판매 순위가 이게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 금액. 금액 기준으로. 매출액이라고. 그렇죠. 매출액 세일즈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2021년에 보면 AMD가 65%로 가장 높았어요. 네. 그다음 미디어텍이나 엔비디아 이제 전부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이제 칩 회사들이 높았고 그리고 재미난 것은 SMIC가 이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39%로 매출액이 늘어나서 전 세계 매출 증가율 상위 5등 안에 들어가요.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뉴스만 보면 안 되는 것이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주문이 풀로 들어가가지고 가동률이 100%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게 의미가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견제한 것은 첨단 제품을 견제한 거고 얘들은 14나노 이상 레거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제재 대상이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타격 자체가 타격감이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첨단을 하지 말라는 거고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인데 TSMC는 24%인데 지금 TSMC는 파운드리에서 세계 1등인데요. 네. 시장 점유율 56%. 그래서 우리가 D램에서 우리 삼성이 세계에서 한 50% 되는데 거의 이제 파운드리의 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2등 하는데 한 18%. 네. 뭐 한 3분의 1 정도 딱 됩니다. 근데 사실 그 파운드리가 TSMC가 막 10년 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그 파운드리 업 자체가 크지 않았고 그렇죠. 반도체면 D램이 거의 전부였던 시기였을 때. D램 CPU가 주는데 그 이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반도체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20년 전, 10년 전의 투자 규모에 비해서 지금은 투자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4나노, 28나노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한 10년 전이라고 그러면 라인 하나 세팅하는데 한 48억 불, 한 40억 불 정도면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네. 지금 5나노짜리 하나 질라 그러면 150억 불에서 한 200억 불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150억 불에서 200억 불 들어가는 라인인데 TSMC 같은 경우도 2020년에 매출액이 한 400억 불에서 500억 불 사이예요. 네. 매출액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하나 짓는데 150억 불에서 20억 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아, 설비 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적인 과정을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TSMC나 삼성전자 정도 빼놓고서는 감히 라인을 건설할 돈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차인데 다행히 우리 삼성은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름에서 번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했고. 그리고 TSMC는 네. 이제 딴 놈이 안 하는 데서 얘가 1등을 해버리니까 퍼스트 러너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세계 1등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 1등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로직 제품의 공정 기술에서는 우리 삼성도 잘하고 있지만 이게 TSMC가 이 5나노 이쪽을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얘들이 더 빨리 했어요. 조금 더 빠른. 그렇죠. 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이제 삼성하고 격차를 더 늘리기 위해서 3나노를 이제 금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수요가 많은 건 아닌데 하여간 이게 기술의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중요하고 그래서 4분기에 보면은 이 그로스 마진이 얼마냐 그러면 52%예요. 그래서 이제 파는 것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익으로 남는다는 얘기고.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순이익률로 보면 한 38%. 네. 그래서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 기준모태가 한 60%뭐 영업률 나와가지고 엄청난 마진을 했는데 아니 이건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에서 마진이 이런 게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출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TSMC의 분기별 2013년부터 쭉 보면은 확실히 사이클이 있죠. 네. 사이클이 있고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하강이냐를 놓고 보면 요것은 이제 회복기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트렌드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영업이익 자체도 놓고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매출액은 아까 보시면은 이게 21%인데 영업이익은 16%로 약간 떨어져요. 투자를 많이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23%. 그래서 요거는 오. 이게 바로 이제 텍스의 이 해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대만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법인세를 확 낮춰준 거죠. 그래서 TSMC의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익률이 역대 최고로 이제 가는 이익은 그런 최대고. 수혜도 받고 있군요, 사실. 그럼요. 네. 그래서 국가가 뒤에서 배경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보면 사이클로 보면 다 턴이고, 그러나 이제 이 성장률로 보면 약간 떨어졌고, 이제 순이익률 자체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가 많다가 보니까 강사학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하여간 절대적으로는 우위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률은 이제 투자가 많아가지고 좀 이제 약해졌고, 대신 이제 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법인 세율을 보시면 텍스 레이트가 지금 노란 색깔인데 이게 4% 뭐 많아봐야 10%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5% 법인세율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인세를 빵으로 해주는 거고 예. 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이건데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 중에서 7나노 그리고 5나노짜리 비중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50%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5나노는 최첨단이고 7나노가 바로 밑인데 이 두 개가 50%가 넘는다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트렌드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5나노짜리 7나노짜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 그 5나노가 8%밖에 안 됐는데 2021년은 19%로 한 11% 늘었고 네. 7나노는 33에서 30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이
이제 2021년은 한 9% 정도 더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체 절반 정도는 이게 칠라노야 첨단 공정인데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최종 소비자가 누가 주문을 많이 했느냐 봤더니 스마트폰 회사가 44%, 그리고 그 고성능 PC가 37%입니다. 그리고 IoT가 9%,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자동차용 반도체는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 전체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보면 스마트폰 비중이 이제 높은데, 지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파란 색깔 맨 위에 있는 게 스마트폰 비중이고, 점선으로 이렇게 된 것이 요게 이제 컴퓨터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스마트폰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이 컴퓨터용의 비중이 반도체가 계속 높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서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용 반도체의 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 비중이 크고, 지금 핸드폰 이거는 비중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100%가 넘잖아요, 보급률이. 네. 대체 수요밖에 없다고. 네. 그래서 벌써 아마 최근 5년 정도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의 이 생산 판매 대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서버 이쪽 데이터 센터용의 이제 반도체 칩의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허브화되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얼마를 투자하냐를 봤더니 2021년에 매출 대비 53%를 설비 투자를 했어요. 아까 질문하셨지만 10년 전 그때에 비해서 왜 이게 이렇게 세졌냐고 그러면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이게 이 유지가 되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매출액의 절반을 이거 공장 짓는 데 쓴다? 이거 아무나 못하죠. 그게 삼성이나 TSMC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세금 최대한 줄여주고 그렇죠. 투자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 진짜 현금 흐름 다 해서 설비 투자한 거 빼고 그냥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보면 이게 2015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작년은 2020년보다 조금 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특징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내년에 설비 투자 얼마 할래? 그랬더니 지금 내년에는 한 400억 불에서 뭐 440억 불까지 투자하겠다. 그래서 한 지금보다도 한 20% 훨씬 넘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쳤을 때 거의 44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고수익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TSMC 같은 경우는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 있고, 그리고 설비 투자도 이제 삼성을 앞서갈 정도로 이게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투자가 과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양은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뭐 리스크한 투자라보다는 수요가 확보된 상황에서 기술의 선도자로서 이게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선발자의 이익을 네. 이게 누리는 거죠. 먼저 투자해가지고 먼저 네. 뽑는 거니까. 그래서 1등 하는 놈의 메릿을 최대한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보면은 400억 불 정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은 400억 불에서 440억 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가율로 봐도 한 30%인데 여기서 이제 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40% 이상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TSMC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한 4-5가지의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도체 경기 이거 다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삼성이 최대 이익 내고 고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기당 이게 장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6기가 쓰다가 32기가를 장착하게 되면 이게 판매 대수는 똑같은데 이게 2배로 늘어나는 거고, 또 자동차도 지금 보면은 뭐 어젠가요? 테슬라가 그 FSD 그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를 팔았고, 그걸 이제 미국의 어떤 친구가 그걸 너무 믿고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결국은
이게 전장화된다는 거죠. 자동차의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 장착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게 이제 TSMC나 이런 회사들의 그 마진, 매출액,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가 풀 가동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SMIC의 경우도 봤지만은 미국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도 가동률이 100%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첨단 기술, 이 7나노 이하, 5나노 쪽의 진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절반이 7나노 이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나노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제 TSMC가 이렇게 투자하면 삼성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고, 또 인텔도 따라서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장비 회사들이 이게 이제 수혜를 보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놓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TSMC가 립 서비스를 막 했었어요. 자동차용 칩을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네. 그러는데 이게 판매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4%밖에 안 돼요. 어차피 4%밖에 안 되는 포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4%, 지금도 4%. 그래서 크게 늘리지 않았다. 늘리지 않았다. 이제 예. 그런 것이 한번 짚어보시면 지금 반도체 장착률이 뭐 2010년 전에 한 25%였다 그러면 지금은 기기당 한 33%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가동률을 보면 TSMC, UMC,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SMIC인데 뭐 중국말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 하나, 둘, 세 번째 칼럼에 그 찾는 산업 이용률이라고 돼 있는 건데 요걸 보시면은 2021년 상분 2분기를 보면 TSMC가 99.0% 가동률이, UMC가 103%, 그리고 SMIC가 100%, 화홍이 103%. 그래서 이게 지금 파운드리 회사들의 가동률은 100%다. 네.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진보를 보면 여기 이제 TSMC의 자료인데 보시면은 연간 평균으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말 많은 5나노 공정입니다. 최첨단 공정, EUV가 들어가야 되는. 요게 이제 2020년에 8%에서 19%. 요 정도고, 이제 7나노짜리가 31%까지 늘어나요. 9에서 31%로. 근데 요거는 평균인데, 연말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게 그 5나노가 23%, 7나노가 27%, 절반 50%로 휙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선발업체 기준으로는. TSMC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TSMC가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전 세계 첨단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전부 TSMC한테 오다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5나노짜리 최첨단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기기들의 어떻게 보면 고성능화를 이걸 돕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게 주 수요처가 스마트폰, 통신 장비였지만 이게 2018년에 64%에서 쭉 떨어지면 44%밖에 안 돼요. 대신 이제 컴퓨터 쪽, 서버 쪽 수요가 11에서 37로 대폭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서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뭐 3개를 짓네, 6개를 짓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TSMC를 보면 매출액의 지역별 비중으로 보면 2010년에 미국에서 주문받은 게 70%, 그리고 이제 2021년에 65%.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거의 3분의 2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다 공장 지면 오히려 딜레버리를 훨씬 잘하게 되는 거죠. 뭐 투자 기반은 같은데. 그래서 얘들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 또 미국하고의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고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미국과 대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주문을 받냐가 요게 세 개의 그 세트 기기의 경기라고 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스마트폰의 비중이
그 2018년하고 20년 4년 사이 53에서 44로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컴퓨터 쪽은 29에 37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IoT도 6에서 9로 늘어났는데 자동차, 오토를 보시면 4년 전에도 4%, 지금도 4%. 네. 그러니까 돈 크게 안 된다는 거죠.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립 서비스였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이것은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 메이커들이 공급을 안 늘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늘려가지고서 그 부가가치가 일단 크게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쪽의 마진이 훨씬 높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면 그쪽을 늘리는 것이 답이지 부가가치가 낮은 걸 늘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소장님, 그러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전망을 봤을 때 이 반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근데 반도체는 쇼티지가 나면 가격이 오르지만 자동차가 예를 들어 공급 부족인데 가격이 오르진 않잖아요, 잘. 오릅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이 오르네. 폭등했죠. 예. 아무래도 이게 반도체 역할이 크게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일단은 이제 그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이 즐기는 거죠. 캐파를 안 늘리면서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즐기는데, 네. 가격을 벌써 뭐 30%, 50%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가 100%까지 올리게 되면, 그러면 마진이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캐파를 증설할 수 있는 그 인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 인계점까지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즐긴다는 거죠. 약간 그래도 한계가 있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쇼티지 상태가 되면은 네. 캐파를 늘리더라도 그 가격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리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 업종에서는 되게 이익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뭐 석유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네.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네. 이게 이제 전기차에서 누가 시장 선점을 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지금 이걸 향유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가 먼저 캐파를 늘려가지고 전기차에서는 내가 1등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먼저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석유 먹는 자동차에서는 서로 즐기지만 근데 앞으로 뭐 2030년, 2035년이 되면 뭐 전 세계 자동차의 절반이 다 전기차거나 뭐 특정한 나라는 100%가 전기차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시장은 뭐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이니까 네. 그걸 먹기 위해서 선투자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나옵니다. 저희도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파운드리는 뭐 2021년에도 강세, 2025년에도 지금 강세고 그리고 대만의 지금 기술 우위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요. 네. 뭐 이 포션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이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팹리스에서는 대만이 세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그 10인치에서는 삼성하고 TSMC가 거의 시장을 뭐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근데 중국을 잠깐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팹리스에서 보면요 한 15% 돼요. 그리고 전체 이제 그 반도체에서는 한 5%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계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공장을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게 전 세계 반도체 재료 여기 마켓시어가 19% 가까이 돼. 5분의 1이 이제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다른 점이고. 네. 삼성전자도 시안에서 돌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지금 한 16%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2025년까지 70% 높이겠다. 그거는 뭐 지난번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는 2014년, 15년에 만들었던 이제 7년 전 얘기고 그건 이미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데 지금 보면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때 매년 한 1, 2% 정도씩이 이제 높아지는 그래서 2025년 되면 한 20%에서 25% 정도의 국산화율 요 정도를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국이 보면은 뭐 중국말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메모리의 전 세계 비중이 0.4%, 그다음에 설비, 장비는 5%, 재료는 13%, 그리고 제조는 16%,
이 어셈블리는 38% 정도. 그래서 중국이 어셈블리는 이미 세계 최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설비를 보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한다고 그럴 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장비 시장입니다. 이 설비가 국산화가 안 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최첨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레거시 제품에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게 최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국산화를 이제 밀어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재료. 네. 요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뭐 제재나 이런 것이 좀 약한데 중국이 레거시 제품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숨어 있는 이제 회사가 바로 재료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티리얼 관련되는 회사들이 중국에서 스타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꼭 CATL이 기술은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 이게 마켓 쉐어는 1등이듯이 이게 중국이 이 반도체 레가시 제품의 생산에서 이것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케미칼 제품, 예를 들면 가스, 뭐 소재 이것이 이제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재를 받아서 그렇지만 이제 장비, 재료 이쪽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거기서 스타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 반도체, 뭐 장비 업체, 뭐 주가 최근에 좀 하락했었지만 대표적인 기업인 북방화창이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 말씀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회사, 반도체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의 많은 의미는 펀더멘탈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일기 펀드가 이게 뭐 북방화창부터 강하게 그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이기 투자를 하려고 그 액면가에 들어갔던 그 회사들의 주가가 뭐 몇십배 올랐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네. 거기에 수급 압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큰 이펙트고 뭐 시장 입장에서는 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펀더멘탈 좋은 건 알겠는데 당장 얘들이 내다 팔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번 시간 TSMC 실적을 통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상을 봤는데 뭐 결론은 매우 좋다.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인사이트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